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G7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서 오늘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 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요국들과의 만남,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주변 국들 G7 이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함께 참관국으로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대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일정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마이TV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호의 스팟 월요일 순서 먼저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좀 쉬었습니다. 쉬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성남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뭐 아침에 달리기 대회도 있었고 음. 환경의 날 그런 행사도 있었고 네. 여러 행사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했더니 많은 많은 분들이 오마이TV에서 봤다. 그래요? 이렇게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사진 찍자는 분이 많아서 야. 오마이TV의 매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최고입니다.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서 정말 뉴스 볼만 난다. 그냥 살만 난다 이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역 분들? 아니 일단은 네.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표정이 밝다. 뭐 이렇게 뭐 막 오물풍선도 날라다니고 예. 뭐 지금 막 전 세계가 전쟁 위기라 또 우리 분단 국가 한반도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전쟁 위기를 그렇죠. 고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예측 면에서. 가능하다. 내가 좀 돈을 써도 네. 내가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하. 또 투자를 해도 뭔가 앞으로 우리 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괜찮겠구나. 네.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소비도 좀 진작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좀 두렵고 불안하면 밖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냥 제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소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지 네. 굉장히 좀 안정된 느낌, 안정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도 표정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취임 후 첫 국정수행평가를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58%가 잘하고 있다. 58.6%가 잘하고 있다. 그 10명 중에 6명이 잘하고 있다. 이게 뭐 갤럽도 그렇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예? 뭐 대외 관계라든지 음. 또 국내 경제 현안 네. 그리고 시급한 재난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관련해서 네. 일사천리로 정말 저는 이렇게 진짜 팍팍 그냥 팡팡 터지게 예. 행정 국정을 집행할지는 사실 예상 밖입니다. 네.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뭔가 안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네.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간다. 한 달이 지나고 예.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날수록 쑥쑥쑥 우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할 거다. 자, 58.6%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 이 수치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자, 함께하는 세상,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 대표 김병기 쓰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현충원 참배 위에서 방문해 있는데요.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이제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실시간 보고 계신데 지난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네. 뭐 물론 이제 서영교 후보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죠. 예.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은 사실은 그 3년 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 최측근으로 사실상 암약을 했다. 이재명의 블랙 그렇죠. 블랙 요원으로.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1기 이재명 대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때 우리 김병기 권한대행님이 수석 부총장으로서 저랑도 정말 손발을 맞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아무래도 당심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국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척포면 착 이런 정말 환상의 콤비를 선택할 수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압도적으로 지금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선택을 했고 민주당의 선택, 권리당원 선택, 또 의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자, 사실은 뭐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뭐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은 원내대표 뭐 토론이나 이걸 통해서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란 종식과 맞아요. 민생 회복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영교 후보님도 정말 저돌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한 그러한 어떤 최측근 을 좀 선택해서 이재명 정부를 좀 받쳐주고 싶다. 그런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충원 참배 현장 모습 지금 들어오나요? 그림은? 이동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진 않고 있군요. 저희가 또 오늘 보면 정청래 지금 의원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전청래 의원의 현충원 참배 현장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뒤에 그림이 들어온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아마 뭐 회의 석상에서 첫 발언이 되겠는데 앞으로의 어떤 원내대표직 업무를 수행할지 또 앞으로의 현안 또 과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언 들어온 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는데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유 바쁘셔가지고 얼굴이 좀 작아지신 것 같아.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 고맙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네, 식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 지난주 결과 보셨을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막상 막하다 이런 얘기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대의원 권리당원 숫자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조금 앞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표심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좀 앞설 거다. 이런 게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변수가 하나 폭발적으로 생겼죠. 이제 MBC에서 그 국정원의 이제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항의하는 어머니가 이제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신원조에서 떨어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서 그러느냐. 이걸 물어보는 그 녹취가 터지면서 이게 두 가지 갈래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국정원 고위 관직자였던 고위 공직자였던 남편의 부인이 전화해서 갑질한 걸로 볼 것이냐, 네. 뭐 취업 청탁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야마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게 아니라 야당 정치인의 아들로서 겪는 이제 또 그 이면 너무 안타까움,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 이제 이런 걸로 볼 것이냐.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게 왜 하필이면 그 타임에 터져가지고 실제 이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MBC나 이 방송에서는 갑질 혹은 청탁 의혹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당원들이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내용 한번 들어봐봐. 이 사람이 세 번이나 다 모든 걸 통과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엄마라도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다. 뭐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오히려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이제 했었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가 이걸 갑질로 볼 수 있겠니? 이제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근데 왜 이게 이 타임에 터졌지? 이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게 터진 거지? 이 시점에. 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 이거는 갑질 논란이라기보다는 음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서영교 찍을래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대동단결해야 되겠다, 김병기를,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오히려 더 한쪽으로 또 쏠리는 게 결집이 아니냐. 됐어요. 결집이 그래서 됐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표 출마 선언도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 뒤 현충원에서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일단은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제 당 대표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미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8월달에 8월달에 계속 있었죠. 정기적인 전당대회를 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걸 좀 땡기자. 7월 중순쯤으로 빨리 땡겨서 네.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뽑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부분 관련해서 조율할 텐데, 조금 예측으로서는 빨라질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청래 의원이 예. 2시 반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사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예. 약간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흐름부터 보면은 제가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군요. 예.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꽃에서 2025년 6월 6일부터 6월 예. 7일까지 1,009명을 예. 통신 3사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를 했는데, 네. 잠깐 요 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6월 6일, 6월 7일 2일간 조사를 했고, 예. 이 당대표 적합도 부분에서 보면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네. 지금 4명의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텐데요. 예.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정을 한 거죠. 정청래, 박찬대, 박용진, 김경수 요 네 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28.2%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예. 여기가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 60~70%가 수도권과 광주 네. 전라에 민주당원들이 집중돼 있는데, 광주 전라에서 정청래 의원이 41%를 기록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다. 호남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 민주당의 주력이 40대 50대입니다. 네. 이 지지층이 제일 많은데, 여기서도 45.1%, 50대도 38.4%. 그러니까 네. 거의 2명 중에 1명이 지지한다고 하면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네.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압도적입니다. 45.6%. 이 부분이 보면은 10.7%, 6.1%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10%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6.1%. 그러니까 유보층이 16%인데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좀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또 표의 결집도 결집도.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정치 고관여자 네. 매우 관심이 있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세를 모으고 있다. 뭐 아직은 다른 후보님들은 안 나왔어서. 출마를 그렇죠. 하지 않아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3년간 정청래 후보를 네. 당대표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제가 사실은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아, 맞아요. 최고예요. 근데 최고위원회요? 최고위원은 제가 나가서 컷오프가 돼서 그렇지 나갔었는데 아픈 부분은. 근데 정청래 후보가 그때부터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강연회라든지 오프라인 접촉을 많이 했다. 네. 좀 오래 준비한 그런 노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근데 있습니다. 원래 네. 자, 정청래 의원의 뭐 현충탑 참배 현장도 실시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원래 예, 그 정청래 예, 의원을 이번 당 대표가 1년짜리 당 대표잖아요. 맞아요. 보궐선거죠.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당 대표든 뭐 누구든 제일 좋게 생각하는 공천권은 국회의원 공천권이라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천권밖에 없는 요번 당 대표는 사실 안 나갈 것처럼 행동을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갑자기 뭐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김주호 대표님. 저는 이제 그런 뭐 노선을 변경한 건 잘 모르고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당대표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본인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틀겠다. 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이 캐치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고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당대표를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양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당대표 네. 재선을 좀 밀어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옛날 일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뽑는 거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매부쇼에 나갔었을 때 정청래 의원이 오셨어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그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박찬대 의원 얘기만 계속 하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매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짜리 당대표는 박찬대에게 그 이후에 당대표는 나에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그냥 나도 나갈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이걸 여쭤보려고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현충탑 참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한 다음에 아마 빽불이 있을 것 같아요. 빽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이 그림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예? 지금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잘 보필할 수 있을까, 잘 합을 맞출 수 있을까. 네.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지금 또 초기니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당원 주권에 대한 또 당 개혁에 대해서 당원들이 아직 배가 고파합니다.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더 개혁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주권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네.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기 당 대표는 그러한 두 가지 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의 지도자들 이 네. 얼마나 공정하게 경선하고 또 세대 교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정부 수장들이 지방행정으로 경험을 쌓아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혀야 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지사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도 국정 운영을 팍팍 네. 준비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 교체라는 부분 또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 주권지를 강화해서 새로운 네. 지도자, 신진 지도자를 많이 이렇게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정청래 후보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한답니까?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온다는 것 같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서. 예. 왜 웃으세요? 예. 아, 예.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네. 13일 날 그 2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당원 네. 개정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개정 내용이 이거였어요. 임시 전당대회 개최할 때 아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원래 50일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걸 30일로 그냥 줄였고 네.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러한 식으로 당원을 개정한 게 무슨 뜻일까 이 타임에 이제 요거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에게. 뭐 결국에는 아니 이제 당원들의 뭐 결선 투표 자체가 예. 사실은 우리 대통령 선거도 좀 결선 투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 이 막 그 당 대표 우리 대선 후보 할 때도 결선 투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대표 선거도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그런 어떤 지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제도를 대통령 후보 선출 그리고 우리 그 대선 방법도 그렇게 바꾸자고 지금 공약에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좀 바꾼다는 거였거든요. 중앙에서 원래 중앙위원이 그 100% 했는데 이제는 중앙위원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50% 이렇게 합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민주적인 정통성을 좀 더 부여해 보겠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이제 보이는데 결국 이번 1년짜리 1년짜리 원내대표와 1년짜리 당대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재명 정부 이제 2기 들어서면서 이 당과 이 정부가 좀 협동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으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좀 센 사람들이 여기에 초창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더 세지 않냐. 이게 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말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솔직히 그냥 말하면 정청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좋지만 또 내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또 세가 많지는 않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당 대표의 정청래 의원이 유리합니까? 네. 자, 정청래 의원은 발언 잠깐 듣고 오죠. 지금 중앙에서. 골짜기에서 쓰러져간 그런 순국 선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을 위해서 산하에 가신 수많은 순국 열사들, 호국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그 열사들이 원했던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포 동대문 또 광명
자, 정청래 의원의 현충원 참배 현장 빽불까지 한번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자, 어떤 후보들이 더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고 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